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인천시 유일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이동기기 보급 17년째 장애인 복지 플랫폼 오픈,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시립장애인 예술단 운영, 장애인 등록증 원스톱 배송. 둘,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별도 신청 없어도 통신비 자동 감면 추진, 민주당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 셋, 인천시 전국 최초 푸드마켓 물품 배달 서비스 시작, 2월부터 노인 자활 근로자 활용. 넷,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월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0년도 148만원에서 21년도 169만원으로 인상.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가 2021년 신축년에도 장애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꿈을 키우며 일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우선 2004년부터 추진된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이동기기 보급 사업은 장애 관련 자세유지기구 제작 기술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인천만의 유일한 대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천적, 후천적 장애, 뇌병변, 지체 장애 등으로 신체 구조의 변형 및 2차 장애 발생을 막기 위해 각자의 체형에 맞는 자세, 체형 보조기구인 자세유지기구와 유모차, 휠체어에도 이를 접목한 이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노틀담 복지관에서 자세유지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 혜택과 장애인 복지 시설 227개소의 모든 정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바로 시 장애인 복지과에서 즉시 응답하는 참여 소통, 장애인 일자리 컨트롤 타워인 사이버 일자리 센터 등 알찬 홈페이지, 인천 장애인 복지 플랫폼을 2021년 1월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 혜택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복지 시설 정보와 희망 프로그램 신청은 각 시설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 장애인 일자리 구인 구직은 각 군구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를 통해 신청하는 등 복잡했던 것을 시 장애인복지과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아이디어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역시 우리 시만의 유일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시는 또 전국 유일 청년 발달 장애인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다른 장애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발달 장애인에게 성인기 전환 등에 따른 자립자금을 마련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축한 만큼 매칭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만 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이면 중복장애 여부, 연령,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21년 200명을 시작으로 매년 200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법은 가칭, 행복씨앗통장 계좌를 통해 본인 부담금 월 15만 원을 적립하면 시비와 군 구비로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3년 뒤에는 약 1천여만 원의 목돈이 모아집니다. 3년 동안 마련된 자금은 주택 임차비, 본인 교육비, 기술 훈련비 등의 자립자금 용도로 활용되고 의료비, 치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 청년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종잣돈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가칭 시립장애인 예술단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운영해 음악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의 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시 각종 기념식과 행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식 개선과 나눔 문화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구독 신청 장애인 가구에 매월 2회 배부되고 있는 장애인 재활정보신문을 모바일 웹에서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들에게 음성, 수어 영상, 카드 제작 등을 통해 장애 유형별 정보 전달 서비스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통신비 지원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는 12월 30일 국회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보편적 서비스로 매월 11,000원에서 최대 33,000원의 통신비를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해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대상자가 신청 전용 번호인 1523번으로 전화를 못하거나 지역주민센터,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서 신청을 못하면 통신비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올해 12월 기준으로 감면 대상자 860만 명인데 320만 명이 신청을 못해도 못 받았다면서 통신비 감면을 자동으로 100% 되게 하면 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수원시, 논산시 등 시범 도시를 지정해 2월 말까지 통신비 감면 100%를 달성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 회장, 논산시장은 어르신들과 장애인, 취약계층 등 잘 모르시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그리고 예외 없는 적용을 위해 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신청 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는 통신비 감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 감면 자동화 시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새해부터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역 푸드마켓 14개소에서 물품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긴급지원 대상자 및 차생위 계층에게 월 1회 5품목 정도의 기부식품 및 기타 생필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전까지는 이용자가 가까운 인근 푸드마켓, 군 구별 1개소에서 2개소에 직접 방문해 물품을 선별해 지원받았지만 2월부터는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불편 이용자들이 원하는 품목을 신청하면 집에서 물품을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물품 배달은 올해부터 각 푸드마켓에 신규 채용된 추가 인력 1명과 노인 일자리 및 자활근로 인력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추진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본 배달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푸드마켓에 직접 방문을 꺼리는 이용자들에게는 안심 배달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기부 저조가 우려되는 기부 물품 모집에 활력을 주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품 배달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 4억 6,300만 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인천시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연계 협력하고 각 군구 소재 푸드마켓이 함께하는 민간 협력 사업입니다. 성용원시 복지국장은 본 사업을 통해 기부식품 등 모집 활성화와 이용자 만족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드마켓 기부 참여 및 배달 서비스 신청은 각 군, 구 푸드마켓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으로 기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21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년도에 소득 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1년도에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598만 명, 21년 예상 수급자 수로 확대해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 20년 8,590원에서 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방문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14년에는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21년에는 5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도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으나 21년에는 18.8조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